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투데이 매거진. 오늘은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경제부 조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소식 준비했다고요? 네, 전문가들도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걸 맞추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집을 실제로 사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파트 청약할 때 신혼부부들한테 우선권 주는 그 제도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얘기인데요. 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다음 달부터 대폭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민영주택의 경우에 건설량의 10% 안에서 국민주택의 경우 15% 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끝나면서 조만간 이 비율이 민영주택은 20%, 국민주택은 30%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 보면 신혼부부가 아파트 청약할 때 당첨될 확률이 2배 높아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누가 신혼부부가 되느냐 이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결혼한 뒤 5년 안쪽을 신혼부부로 인정했었는데 이게 7년까지로 늘어나고요. 또 지금은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이 혜택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자녀가 없는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1, 2순위를 정할 때 이 자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유리하고요. 자녀가 있으면 더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까지는 혼인기간 3년 이내면 1순위, 3년에서 5년까지는 2순위였죠. 아이가 있어야 했고요. 결혼 5년이 넘으면 아예 대상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결혼 7년 이내일 경우에는 모두 대상이 되고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녀가 없으면 2순위가 됩니다. 이 청약 신청하려는 신혼부부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혼부부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소득 기준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2016년 기준인데 2017년엔 좀 더 상향될 걸로 보입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맞벌이 부부는 이 평균 586만 원, 외벌이는 488만 원 이하여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86만 원 되고 587만 원은 안 되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네. 제가 국토교통부 관계자한테 좀 혜택을 그 기준 금액 하나 정해놓고 양쪽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네. 반복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준을 고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집을 사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구매 이사가 있고 또 자격이 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이야기 좀 해보죠.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해서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이 반발해서 지난 2015년이죠. 세계무역기구 WTO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WTO가 일본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바로 상소했는데 여기서도 일본이 이기면 곧바로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말쯤이죠. 전복, 멸치, 대구, 고등어처럼 우리가 많이 먹는 수산물 28종의 수입 금지가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예상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후쿠시마산 원전 사태 이후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3년 이후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10만 9천여 톤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이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서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낸 물량이 20톤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수입된 물량 중에서도 이 오염된 비율이 적은 거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는 이 수입이 금지된 일본 일부 지역에서 잡은 노가리 480여 톤이 이 원산지를 속여서 유통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지역 수산물의 인기가 낮고 아무래도 좀 가격이 싸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걸 텐데 이렇게 보면 수입 제한이 풀릴 경우 일본 수산물 국내 유통이 대폭 늘어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설마 이 WTO 판정으로 수입 금지가 풀리면 아무런 검사도 안 하고 우리가 바로 먹게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일단 정부는 만약 상소심에서 WTO가 이제 또 일본 손을 또다시 들어주더라도 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이 곧바로 우리 식탁까지 올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이 후쿠시마 근처의 10개 현에 대해서 대만이 5개 현에 대해서 이 잡힌 수산물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만큼 수산물 많이 먹는 나라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58.4kg으로 네. 이 노르웨이, 일본, 중국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이 일본 수산물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머니 트렌드 조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